안녕하세요. 예니 아빠입니다.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참담한 사건은 하나의 아빠로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이번 소파의 원인 분석은 제가 원래는 뭐 바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컨디션이 예니나 저나 너무 며칠 동안 안 좋아서 늦게 올린 점 죄송하고요. 그래서 좀 아주 좀 축약해서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부분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뭐 매출이나 뭐 이건 어닝 뭐 내용들은 다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. 쭉쭉 넘어가서 뭐 회원 수나 이런 거는 다 소파에는 다 증가를 하고 있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일단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주택 융자 부분에서 작년과 올해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. 근데 건수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어요. 21% 증가를 했는데 아마 이런 거를 연결해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신 분들은 이런 거를 좀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. 작년보다 올해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절반 이하 엄청 줄었다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죠. 개인 대출은 작년하고 올해 비교로는 지금 30%를 건수가 늘었는데 금액은 그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. 그 건수 대비해서는.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은 인원 그 건수는 아주 소폭 증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거의 반토막 난 거.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지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뭐 기술 플랫폼 관련돼서도 지금 계정 수는 엄청 늘었는데 총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그 같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계정이 40%가 증가했는데 순수익이 69% 근데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든다. 이거는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예, 공원 이익 자체도 소폭 증가했죠. 그 계정 수 증가보다. 예, 이렇게 좀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그 작년하고 이거는 또 비교다 보니까 예금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. 올해 초에 이제 뱅크로서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천만, 십만, 백만, 천만, 억, 10억, 50억 50억 달러가 늘어난 게 전 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올 초에 소파 영상 올렸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. 이게 예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게 금방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를 거라고 이게 아마 한 네다섯 번 전에 올렸던 영상에 그렇게 아마 글을 남겼을 건데요. 어쨌든 전 분기 대비로만 해도 이번 분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엄청 늘었거든요. 예금이 86% 증가.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뭐 비교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게 이건 단점 중에 하나죠. 주식 기준 보상 비용이 아마 이 부분이 없으면은 거의 지금 적자가 아니라 흑자 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.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신생 기업들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작년 보다 소폭 늘어난 게 당연히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보상을 준다 그런 개념보다 성장을 하려면 좋은 인재들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더 써서 그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. 일단 어닝콜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몸이 좋을 때는 뭐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지금 축약을 해서 몇 가지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자동입금 계좌 이게 좀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급여이체라든지 이런 걸 걸어놓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 계좌가 지난 분기가 이제 37%가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50% 이제 절반 이상의 그러니까 소파이를 주계좌식으로 혹은 주계좌가 아니라도 세컨드 계좌 중에서도 비중을 좀 제대로 쓰고 있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한번 뽑아봤고요. 그다음에 지출이 22% 증가인데 이게 지난 분기 대비보다 이제 계속 쓰는 돈이 는다고 해서 그거를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순익 대비 지출 비용으로 이제 따져본 거로는 작년 3분기 때는 105%를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5만 원을 썼다는 건데 올해 이제 지난 분기에는 81% 이번 분기에 58% 근데 저는 이거를 한 2, 3년 2년 최소 내년 이상은 이 정도에서 크게 줄이지 않았으면 해요. 왜냐면 성장을 더 많이 하고 나서 그 뒤에 해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는 좀 더 치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갈릴레오는 이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신규가 40% 증가했다고 하네요. 이게 이제 남미
부분인데 남미에는 제 누뱅크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해외 지역에서도 요거는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로 또 좋아 보이는 데이터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개인 대출 지금 이렇게 대출이 아직은 대출이 주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개인 대출자들이 그 엄청 그 늘었잖아요. 금액이 개인 대출이. 근데 그 평균 소득이 16만 달러.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피코 점수도 746점, 평균 이상의 그 신용자들만 지금 대출을 했는데도 그 정도 늘어났다는 거는 정말 좀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 자체를 그러니까 좀 더 그 개인 대출보다 학자금 대출이 조금 더 이제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인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아마 내년에 제 예상했던 예상이 아니죠. 그 제가 찾아놨던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이제 그 학자금 대출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 그 전까지는 크게 대출을 많이 안 하더라도 내년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출을 하는 게 정말 그 소파에 큰 그 도움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이렇게 좀 깐깐하게 학자금 대출자들은 숫자만 그 인원수만 늘리고 대출 금액은 안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있는 거네요. 그다음에 연체율 자체는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거는 지금 대형 은행들은 지금 다 비슷하더라고요. 지금 패드에서 그 데이터를 봐도. 근데 하지만 내 업스타트 같은 그러니까 좀 위험도가 있는 대출을 많이 하는 것들은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하든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지더라고요. 그다음에 가이던스는 일부 상향했는데 뭐 이거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그다음에 내년 3분기 이렇게 두 번의 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소파이가 일을 잘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좋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 두 번이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내년을 기대하지 올해는 뭐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다음에 갈릴레오 클라우드 상의 승인 자체가 99%다. 이것도 뭐 지금 그 전부터도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요게 중간에 제가 뭐 잠깐 일하다가 잠깐 보는 부분이라서 이거 자료는 지금 못 찾았는데 그 비자에서도 그 갈릴레오에 대한 칭찬하는 뭐 그래서 이게 뭐 믿음직하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.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 이거 정리해 놓은 거의 일부분인데 그냥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아마 다음 분기보다 다다음 분기 전 그 10K 연말 쪽 그거 나오면은 또 그거를 거기서는 유심히 좀 길게 좀 다뤄드릴 거거든요.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분기에 주택대출의 그 건수는 아주 소폭 증가했죠. 2%.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빨간 표시된 게 금액적인 부분은 엄청 줄었죠. 30%나 줄였어요. 이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주택대출을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줄인 게 아니라 올 초부터 그러니까 올 초는 그 금리 인상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소파이로서도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리라고는 그 연준 의원 자체도 그거를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 소파이가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준비를 올 초부터도 이렇게 그 숫자는 늘었는데 금액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했던 거를 올 그 첫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 대폭적으로 요거는 그 어닝콜에서도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개인 대출,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보내서 그 이익이 마진이 뭐 5% 10%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대출은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몇 프로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사람들한테 소폭으로라도 대출을 유지하려는 거. 그러니까 요거 평균을 따져봤더니 지난 분기에는 그 13,00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요번 분기에는 8,0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인원 그 건수 자체로는 10%도 안 늘었어요. 그냥 10% 가깝게 늘었는데 금액은 13% 아마 지금 지난 분기에서 요번 분기까지로 해서 지금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닌가? 소파이가 개인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지금 요 정도 수준인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건수 자체는 아주 소폭 1점 몇 프로 그냥 거기서 거긴 수준인데 요번에 그 지난 분기 때는 이제 그 금액이 엄청 대폭
대폭적으로 줄었었잖아요. 지난 분기, 지지난 분기 두 분기에 이어서 이렇게 그 건수 대비 금액을 엄청 줄였었는데 요번에 소폭 올랐어요. 지난 분기 대비. 그러니까 지금 지난 분기에는 평균 대출이 860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 분기엔 970달러. 이거는 소파이에서 금액을 그 예전 그 작년으로 따지면 엄청 그 건수는 지금 훨씬 늘었는데 10% 이상이 늘었는데 금액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잖아요. 이거는 고객 그 대출자들 자체도 이제 크게 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이거는 임의적으로 소파이가 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요게 내년에 이제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지금 6.6%의 그 수치상으로는 그 증가가 됐는데 금액은 1점 몇 프로밖에 안 늘었어요. 이 말은 이제 갈릴레오에서도 이제 제가 지난 영상 올릴 때 갈릴레오에서 점점 이렇게 그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성장을 더 했으면 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좋아 보이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.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소파이는 그 훌륭한 성장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그 순이익이 내년부터 뭐 된다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순이익 없이 계속 성장을 더 그 치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연말에 이제 그 10K 발표를 하면 그 내년 초에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.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그 소파이 자체는 더 잘 벌고 점점 더 잘 벌어서 투자할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일반 다른 대출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그 좋게 칭찬을 하는 바에 나중에 10K 다음 분기나 10K 영상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